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화학 반응식에서의 의미와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를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화학 반응식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죠? 자, 먼저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의 하나를 대표적인 거를 적어놨는데, 보면은 화학 반응식을 하면 일단 반응 물질을 적어요. 그리고 생성 물질을 적고요. 각각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플러스, 더하기로 연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화살표로 연결한 것이 바로 화학 반응식이에요. 각각의 물질들의 상태는 고체는 S, 솔리드, 액체는 L, 리퀴드, 그리고 기체는 G, 가스, 그리고 Aqueous 솔루션, 수용액 같은 경우는 AQ라고 상태까지 표시하시면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요, 앞에 있는 바로 여기 개수입니다. 개수. 자, 1 같은 경우는 개수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1, 2 앞에 1과 2, 즉 물질 앞에 쓰여있는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개수라고 불러요. 개수. 자, 이 개수가 가지는 의미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CH4, 메테인이 한 개 있어요. 즉, 얘가 한 개가 반응을 해요. 한 개가 반응을 하려면 산소가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개가 모두 반응하려면 산소가 2개가 필요한 거예요. 메테인 한 개와 산소 2개가 모두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한 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물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즉,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 그 입자수의 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1대 2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개수비가 의미하는 건, 즉 개수비가 의미하는 건 얘네들의 입자수의 비구나. 근데 우리 입자수를 한 개, 2개, 한 개, 2개 이렇게 세요? 아니죠. 우리는 이제 이들의 입자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몰수로 바꿔서 쓰기로 했어요. 몰수는 뭐였냐면, 얘네들이 만약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었다면, 그죠? 요거를 몇 몰이라고 보기로 했죠? 1몰이라고 보기로 했죠. 그래서 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전부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이거의 2배만큼 필요한 거니까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물이 2 곱하기 10의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이 생겨나는 거죠. 자, 몰수로 바꿔 쓰면은 1몰이 반응하기 위해서 산소가 2몰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1몰과 2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1몰 생성되고 물이 2몰 생성이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개수비가 바로 몰수비, 실제로 반응하는 물질의 몰수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 배웠지만, 만약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라면 부피와 무엇이 비례합니까? 그렇죠, 몰수가 비례하죠. 따라서 1몰 반응하는 거, 만약에 22.4리터가 반응하는 거라면 산소가 몇 리터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84.8리터가 필요한 것이고, 이산화탄소 몇 리터가 나와요? 22.4리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물이 84.8리터. 자, 보시면은 전부 다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 나와요? 1대 2대 1대 2의 비율, 즉 개수비와 똑같은 비율로 반응하고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개수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응하고 생성되는 몰수비를 의미하는 거지만, 만약에 생성되고 반응하는 이런 물질들이 기체 상태였다면 이들의 부피 비와도 똑같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친구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 그러면요 개수비와 몰수비, 부피비까지 같으면 혹시 질량비까지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맞을까요?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메테인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16입니다. 자, 산소는 32고요. 이산화탄소는 44고요. 분자량이 물 같은 경우 18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메테인이 1몰 있어요.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의 그램 그램 미친다. 16g. 그죠? 자, 얘 같은 경우 산소가 2몰 있어요. 그럼 1몰 있을 때는 32g 있는 거니까 2몰 있을 때 64g. 이산화탄소 44g, 44, 분자량이 44인데 1몰 있으니까 44g. 마지막 물 같은 경우 2몰 있네요. 그러면 1몰 있을 때 18g이니까 2몰 있을 때 36g. 자, 딱 봐도 1대 2대 1대 2가 안 나오죠? 그 이유는 일단은 개수비와 몰수비, 부피비는 같지만 질량비는 같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 이유는 각각의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원자량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수비와 몰수비와 부피비는 같지만 질량비는 같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화학 반응식을 좀 완성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 개수비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바로 화학 반응식에서의 질량보존 법칙을 이용합니다. 자, 질량보존 법칙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우리 탄화수소의 완전연소 화학 반응식을 좀 완성을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가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법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질량보존 법칙이라고 쓰여있죠?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질량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전후에 물질의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의미죠. 자, 이걸 뭐라고 기억해야 되냐면 반응 전후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원자는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탄화수소의 연소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완전연소와 불완전연소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연소가 뭔지 알아요? 연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누구와 반응하는 거냐면 산소 기체와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산소 기체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연소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산소 기체가 충분히 있을 때, 충분할 때 완전 연소가 일어나고요. 불완전 연소는 산소 기체가 어떨 때? 충분하지 않을 때, 충분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요, 완전 연소이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완전 연소를 더 확실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탄소와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는요, 이렇게 산소랑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소가 되잖아요. 완전 연소가 되면 무조건 어떤 생성물이 나오냐면요, 바로 탄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완전 연소에서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고요. 그리고 수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H2O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탄화수소가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몇 가지 탄화수소로 한번 완전 연소 시켜봅시다. 완전 연소 시키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아까 봤던 메테인이죠. 자, 요거 완전 연소하래요. 자, 일단 완전 연소하는데 연소는 누구랑 반응한다고요? 산소랑 반응한다고요. 봐봐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CH4, 메테인이 누구랑 반응하는구나? 산소랑 반응하는구나. 그럼 반응물은 메테인과 산소가 되는 거죠. 찍 긋고 생성물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뭐가 생성돼야 돼요? 탄소가 완전 연소하면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수소가 완전 연소하면 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질량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반응 전에 탄소가 몇 개 있었나요? 탄소 하나밖에 없었어. 그럼 이산화탄소는 몇 개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 나오면 되죠. 그럼 이게 됐네요. 그죠? 자, 반응 전에 수소는 몇 개 있었어요? 반응 전에 수소가 4개 있었어. 그럼 반응 후에도 몇 개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물에 보니까 물 분자 하나당 수소가 2개 들어있으므로 물이 몇 개 있어야 되죠? 얘가 2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납니까? 그건 아니죠. 자, 보니까 산소도 맞춰줘야 될 것 같아. 자, 보세요.
반응 후에 산소의 원자의 총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반응 후에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산소 몇 개? 2개. 물의 산소가 지금 2분자 있으니까 2개가 있는 총 4개의 산소 원자가 있는 거죠. 반응 후에. 따라서 반응 전에도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산소 원자가 4개 있으려면 산소 분자가 2개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메테인의 완전 연소 화학 반응식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좀 느낌이 오나요?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에틸렌이라는 이제 과일을 숙성하는 가스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 한번 반응 물질이 현재 HC2H4라고 에틸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텐. 얘가 완전 연소한데요. 자, 완전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라고? 그렇죠. 산소랑 반응하는 거라고. 자, 산소랑 반응하는데 탄소는 완전 연소에서 무엇이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리고 수소는 완전 연소에서 물이 되더라. 자, 그런데 탄소 같은 경우 반응 전에 몇 개 있었다? 2개 있네요. 그럼 이산화탄소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겠죠. 그죠? 자, 반응 전에 수소 몇 개 있었어요? 4개 있으니까 반응 후에도 4개가 있어야 하므로 물 한 분자당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얘가 2분자 있으면 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반응 전후에 산소의 개수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자, 산소 봅시다. 반응 후에 산소는 여기에서 이산화탄소에서 2개인데 2분자 있으니까 4개 더하기 물에 지금 산소가 2개, 한 분자당 1개 있죠? 따라서 2분자 있으니까 2개 총 6개. 따라서 요 앞에 뭐가 적혀 있으면 돼요? 여기 3 이렇게 적혀 있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아세틸렌이라는 가스를 한번 해봅시다. 아세틸렌, 에타인이라고도 해요. 자, C2H2를 완전 연소시킵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화학 반응식이 적혀 있지 않아도 완전 연소라는 말만 들어도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완전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라고? 산소랑 반응하는 거라고. 자, 탄화수소는 산소랑 반응해서 뭐랑? 그렇죠. CO2랑 그리고 물이 생성이 되는데 질량보존 법칙에 의해서 탄소가 2개 있으면 무조건 반응 후에 탄소가 2개 있어야 되므로 이산화탄소 2개가 만들어지고요. 반응 후에, 반응 전에 수소가 2개 있으니까 반응 후에도 수소가 2개에서 딱 맞네요. 그죠? 수소는 딱 맞다. 자, 그럼 이게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산소를 맞춰줘야겠죠, 그죠? 자, 산소의 원자 수를 보니까 산소는 이산화탄소에 4개 있고요. 그리고 물에 1개 있네요. 총 5개 있으므로 요 앞에 몇을 적어주면 돼요? 2분의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는 언제나 자연수로 써줘야 돼요, 자연수. 따라서 자, 양변에다가 2를 곱해줘서 완벽한 자연수로 만들어 줍시다. 자, 그럼 2를 곱해서 2개의 C2H2가 2를 곱하면 5개의 산소 기체랑 반응을 하여서 4개의 CO2와 2개의 H2O를 만든다라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입자수와 질량과 부피와 몰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또 오늘 배웠던 화학 반응식의 관계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한번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드디어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를 분석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념이 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기본만 안다면, 기본적인 본질만 안다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차근차근 이 방법대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화학 반응식에 대한 양적 관계를 해결해보는 방법 네 가지의 단계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떤 말들이 나와요. 이것저것 주저주저 말 나오는데 그 말 가지고 우리는 뭘 완성해야 되냐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야 됩니다. 질량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그리고 아까 배웠던
완전 연소를 해라 뭐 이런 말들의 힌트를 얻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정보가 줘요. 정보는 주어지는데 주어진 정보를 몰수로 변환을 해요. 주어진 정보는 총 몇 가지로 주어지냐면요, 질량으로 줄 수도 있고요, 개수로 줄 수도 있고, 부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얘를 무조건 뭘로 변환해라? 몰수로 변환해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텝,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와 몰수비가 같다라는 것은 이용을 해서 이제 개수비와 몰수비를 이용해서 원하는 물질의 몰수를 구하고요. 그리고 몰수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질량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아니면 부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보는 페이지 19페이지에 1번 질량 관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면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에서 질소기체 28g을 충분한 양의 수소기체와 반응을 시킨대요. 그랬더니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지는데 도대체 몇 그램 만들어지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의 완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반응식 어떻게 완성하죠? 일단 반응은 질소 기체랑 누가 반응한대요? 수소 기체랑 반응을 한대요. 했더니 뭐가 만들어진다?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진다. 자, 요거 화학 반응식 완성시켜야 돼요. 뭘 가지고? 질량 보존 법칙을 가지고. 자, 봤더니 반응 전에 질소가 총 몇 개? 2개 있으니까 반응 후에도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반응 후에 보니까 질소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앞에다가 2를 붙여줍시다. 그죠? 자, 그럼 반응 후에 질소 2개는 맞는데 반응 후에 수소가 지금 총 몇 개야? 2, 3은 6. 수소 원자가 6개죠? 따라서 수소 분자는 반응 전에 몇 개가 있어야 돼? 그렇죠. 3분자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 즉 질량 보존 법칙을 만족하는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갑시다. 주어진 정보를 몰수로 변환하라. 자, 주어진 정보가 뭐가 나왔죠? 지금 보니까 질소기체가 28g이 반응한대요. 자, 보세요. 질소기체가 28g만큼 반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얘를 몰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자, 질량이 나왔는데 얘를 몰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화학식량이 필요하죠. 하고 쭉 봤더니 질소 원자의 원자량이 14고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1이라고 하니까 요 질소 분자의 화학식량은 몇이에요? 14 더하기 2개 더 있는 거니까 28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질량이 나왔을 때 몰수가 궁금해. 자, 질량이 나왔을 때 몰수가 궁금하면 몰당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몰당 질량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화학식량이기 때문에, 자, 얘를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화학식량 28로 나눠주면 되겠다. 얘가 1몰당 질량이니까. 자, 나눠주면 얘 1몰이구나 라고 하는 거 얻어지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원자량만큼, 분자량만큼의 질량이 있잖아, 그죠? 따라서 1몰이에요, 1몰. 자, 그럼 주어진 정보를 몰수로 변환 성공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와 몰수비를 이용하려.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생성되는 암모니아가 몇 g인지, 암모니아의 질량이 궁금한 거야. 자, 근데 일단 질량을 구하기 전에 뭐부터 구하는 거냐면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몰수부터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뭘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와 몰수비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자, 그럼 봅시다. 개수비가 몇 대 몇이죠? 자, N2 대 NH3의 개수비는 1대 2입니다. 1대 2 맞아요? 1대 2인데 질소가 1몰 반응한대요. 자, 그럼 암모니아 몇 몰 나옵니까? 1대 2의 몰수비는 개수비와 같아야 되니까 2몰이 나와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몰수를 요구하는 값으로 변화하면 되니까 요구하는 값은 암모니아의 질량입니다. 따라서 얘를 질량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몰수를 질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질량이 궁금한 거니까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녀석 암모니아의 화학식량 알아야겠죠? 질소가 14라고 했고 수소가 1인데
3개가 있네요. 총 17. 따라서 2몰에다가 17을 곱해주면 몇이 나오죠? 얘가 17이라는 값 자체가 원래 1몰의 질량이기 때문에 몰몰 없어지면서 질량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암모니아의 질량은 곱해주면 34g 얻어진다. 그럼 답이 34g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이게 1번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 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2번. 다음은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학 반응식이래요. 자, 보니까는 화학 반응식의 완성이 첫 번째 스텝인데 이미 화학 반응식을 줬네요, 그죠? 자, 2번 문제. 2번은 화학 반응식을 줬다, 그지? Fe2O3가 CO 3개의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해서 2개의 철이 얻어지고요. 그리고 3개의 이산화탄소가 얻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주어진 정보가 뭐예요? 자, 보니까는 주어진 정보가 3산화 2차 산화철이 총 몇 g이래요? 얘가 총 80g이래. 그럼 주어진 정보가 얘가 80g이란 얘기니까 이 녀석을 뭘로 변환하면 돼요? 몰수로 변환하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을 몰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렇죠. 이 녀석의 화학식량, 즉 실험식량이 필요하겠죠. 이게 결정이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의 화학식량이 몇이냐면요. 일단 철이 56이라고 했는데 56짜리가 2개 있고요. 자, 그리고 산소가 16인데 16짜리가 3개 있네요. 자, 요거 계산해주면 몇이냐면요. 56짜리 2개 있으니까 6이 12. 계산 어렵죠, 그죠? 112 더하기, 자, 그리고 얘 계산해주면 3, 6, 18 3, 1은 3, 48 몇입니까? 160이네요, 그죠? 160이네. 자, 그러면은 화학식량 160으로 나눠주면 얘가 1몰당 질량이니까 160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약분 되니까 얘는 2분의 1몰 나오겠죠, 그죠? 3산화 2철이 2분의 1몰 있었어요. 자, 그리고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80g을 반응시켰더니 철의 질량을 물어봤어. 80g 반응할 때 나오는 철의 질량. 그럼 보세요. 내가 궁금한 건 이 녀석이 몇 g 생성되는지 궁금한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몰수비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일단 이 녀석의 몰수부터 구해준다고요. 자, 봐봐. Fe2O3래. 자, 원하는 거 철이 지금 몇 대 몇의 개수비로 반응하고 있죠? 즉 1대2니까 개수비가 1대2니까 몰수비도 1대2여야 되는 거지. 자, 따라서 2분의 1몰이니까 자, 몰수가 얘는 2분의 1몰이에요. 자, 그럼 2배가 되려면 1몰이 얻어지면 되겠죠. 따라서 철이 1몰이 얻어진다. 그죠? 자, 그럼 몰수비와 개수비를 이용했으니까 몰수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으로 변환만 하면 된다. 자, 여기서 변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질량인데 지금 몰수를 알고 있으니까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겠지. 자, 철의 화학식량은 56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여기다가 56을 곱해줘야 철의 1몰의 질량인 56g이 얻어진다는 거. 자, 여러분 착각하는 친구들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선생님 여기 2가 있는데요. 그럼 이거 2를 써줘야 되는 2몰 아닌가 2몰? 그럼 이거 112g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실제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반응하는 양은 2분의 1몰인 거고 얘는 얘가 만약에 1몰 반응했다면 2몰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죠. 근데 1몰일 때는 2몰이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반응한 양은 2분의 1몰이라는 얘기야. 2분의 1몰이 반응하면 1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56g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를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지금 몇 문제 더 있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에 3번을 볼게요. 자, 프로페인에 대한 내용이네요. 프로페인 22g을 완전 연소시킨대요, 얘들아.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완성. 뭐를 완성?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거죠. 자, 일단은 반응물이 프로페인 C3H8이래요. 근데 얘가 완전 연소한다고 하네. 그럼 완전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라고? 산소 기체랑 반응하는 거라고.
산소 기체랑 반응을 했어. 그럼 탄소는 완전 연소해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고요. 수소는 완전 연소해서 물을 생성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질량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이들의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자, 탄소가 총 3개 있어요. 반응 전에.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총 3분자 나와야 되고요. 자, 수소가 8개 있으니까 물에 수소도 8개 있어야 하므로 얘가 4개가 반응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산소가 반응 후에 총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3, 2, 6, 6개 있고요. 자, 그리고 물에 의해서 4개 있으니까 총 10개가 있는 거니까 반응 후에 10개 있으니까 산소 혼자 반응 전에도 10개 있어야겠죠. 따라서 2 앞에 5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화학 반응식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어진 정보가 뭔지 볼게요. 주어진 정보 보니까 프로페인이 몇 그램 있대요? 얘가 22g이 있대요. 22g. 자, 22g을 완전 연소시킬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주어진 정보를 뭐로 변환하라? 몰수로 변환해라. 자, 얘를 몰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화학식량을 알아야겠다. 화학식량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보니까는 탄소가 12고요. 자, 탄소의 원자량이 12인데 지금 3개 있죠. 자, 그리고 수소가 1인데 8개 있으니까 프로페인의 분자량은 44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얘를 44로 나눠주면 얘는 그램 퍼 몰이니까 1몰의 질량이니까 나눠주면 몇 몰 나와요? 2분의 1몰 나오죠. 자, 그럼 2분의 1몰 구했어. 자, 그럼 다음에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와 몰수비가 같음을 이용해야겠죠. 자, 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프로페인인데 원하는 건 이산화탄소야. 자, 프로페인과 이산화탄소의 개수비는 몇 대 몇? 그쵸, 1대 3이죠. 자, 그럼 1대 3이니까 개수비가 1대 3이면 몰수비도 1대 3이어야 되므로 총 3배가 반응하겠죠. 3배. 자, 3배면 몇이에요? 3배면은 2분의 3몰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겠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2분의 3몰이 몇 g인지 구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녀석의 몰수, 알고 있는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니까 화학식량은 공교롭게도 이산화탄소도 화학식량이 44예요. 따라서 44를 곱해주면 몇이 나옵니까? 22 곱해줘서 66g이 나오겠다. 그죠? 맞죠? 그지? 오케이. 그래서 66g이 얻어진다라는 거. 요게 정답으로 채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질량을 물어볼 때 질량을 주어주고 질량을 물어보는 질량과의 관계를 조금 풀어봤어요. 괜찮았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질량과 부피 관계를 보도록 합시다. 자, 19페이지에 2번 질량과 부피 관계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번에도 프로페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프로페인 88g을 완전 연소시킨대요. 자, 요거 화학 반응식이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요거 한번 재활용합시다. 재활용. 지우고서는 자, 프로페인 88g을 이번에 얘가 주어진 정보가 88g이래. 자, 얘를 완전 연소시키는데요. 우리 이미 화학 반응식 완성했다. 그죠? 자, 얘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뭐를 구하래 이번에? 아까는 질량이었는데 부피를 구하라네. 자, 보자. 부피를 구하래. 자, 근데 0도씨 1기압이래요. 조건이 하나 들었어. 0도씨 1기압이래요. 그지? 자, 일단은 주어진 정보를 몰수를 변환을 해야 돼요. 자, 변환해 봅시다. 자, 얘를 몰수로 변환하려면 어센이 화학 방식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44 아까 구했던 나눠주면 2몰이네요. 2몰. 그죠? 자,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와 몰수비가 같다는 거 이용해야 되니까 1대 3의 개수비이므로 몰수비도 1대 3이어야 된다. 총 3배가 반응해야 된다. 3배. 자, 3배가 반응해야 되므로 6몰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겠고요. 자, 얘가 몇 리터인지 구하면 되겠죠. 자, 구하려면 뭘 구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1몰의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1몰일 때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0도씨 1기압에서 1몰은 총 몇 리터? 22.4
22.4리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1몰의 부피예요. 1몰이 22.4리터니까 6몰일 때는 몇일까? 라는 거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6 곱하기 22.4리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몇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럼 2번. 자, 이번에는 메테인을 연소를 시킨답니다. 메테인을 한번 연소시켜 볼게요. 자, 2번. 자, 요건 3번의 1번이었고요. 3번의 1번이 아니라 2번 질량 부피 관계에서의 1번이었고요. 자, 2번 보도록 합시다. 질량 부피 관계. 자,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킨다고 연소시켜 봅시다. 자, 완전 연소는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건데, 탄소가 완전 연소하면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수소가 완전 연소하면 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탄소 하나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하나 나오고요. 자, 수소가 4개 있으니까 물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반응 후에 산소 개수 세봅시다. 산소가 2개 있고요. 물에서 2개 있으니까 좀 4개 있네. 자, 그럼 여기 앞에 뭐 적혀 있어야 돼요? 2가 적히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메테인이 8g. 자, 주어진 정보가 메테인의 8g. 메테인이 8g 있대요. 그때 뭘 구하는 거냐면 필요한 산소기체, 이 8g이 전부 반응하기 위한 필요한 산소기체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구해봅시다. 일단 주어진 정보를 뭘로 변환해? 몰수로 변환해라. 몰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화학식량으로 나누어주면 되는데, 얘 화학식량이 16이에요. 얘는 1몰당 16g이야. 나누어주면 0.5몰, 2분의 1몰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화학 반응식,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필요한 산소기체의 부피란 말이야. 자, 그럼 이 녀석이 몇 몰인지 일단 구해야겠죠? 몇 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개수비가 1대2야. 그죠? 자, 개수비가 1대2니까 몰수비도 1대2여야 돼요. 그럼 2배면 되죠, 2배. 2배 해주면은 산소는 1몰만 있으면 얘 전부 다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산소가 1몰이 있어야지 전부 반응할 수 있어. 그럼 1몰의 부피를 물어보는 거니까 1몰의 부피 몇이에요? 22.4리터다. 그죠? 여기 0도씨 1기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피를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뒤에 문제가 더 있어요. 자, 20페이지의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자, 탄산칼슘과 염산이 반응하면요, 다음과 같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반응한다고 합니다.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는 일단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줬네. 그러면은 1단계는 끝난 거예요. 그죠? 자, 0도씨 기압에서 이산화탄소 기체 44리터. 자, 이산화탄소 기체를 44.8리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탄산칼슘의 질량이 몇 g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아까랑 좀 순서가 좀 반대야, 그지? 자, 이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일단 탄산칼슘을 얼마만큼 반응시켜야 이산화탄소가 44.8리터가 나올까? 그죠? 자, 보시면 일단은 주어진 정보가 이산화탄소의 부피이기 때문에 얘를 뭘로 환산해줘야 돼? 몰수로 환산해줘야죠. 자, 얘를 몰수로 환산하기 위해서 내가 궁금한 건 몰수야. 자, 그럼 얘를 뭘로 나눠야 돼? 몰당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몰당 부피가 1몰의 부피니까 22.4리터로 나눠주면 2몰이 나오는 거죠. 그죠? 2몰. 자, 이산화탄소가 2몰이야. 그 다음에 우리 뭐 이용해야 되죠?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가 몰수비와 같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탄산칼슘의 개수비는 몇 대면? 1대1. 따라서 몰수비도 1대1. 그럼 2몰 만들어주면 당연히 2몰이 반응을 해야겠죠. 그죠? 2몰이 만들어지려면 2몰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2몰의 질량을 구하면 되는 건데, 2몰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이 녀석의 화학식량이 필요하죠? 자, 화학식량 봤더니 이 녀석의 화학식량이 100이래요. 100g per 몰인 거죠. 1몰의 질량이니까. 따라서 곱하기 100g per 몰 해주면은 몰 없어지고 질량만 남으니까 200g이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즉, 탄산칼슘 200g을 전부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몇 리터 나온다? 44.8리터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볼게요. 자, 광합성 반응을 나타낸 거래요. 역시 마찬가지 광합성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었으므로 스텝 1은 생략. 자, 그럼 두 번째,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이 90g 생성되는데, 포도당이 90g 생성되는데 필요한 영도씨 1기압에서의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몇 리터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일단 이 녀석을 뭘로 환산? 몰수로 환산하려면 화학식량 알아야 되는데, 화학식량 보니까 포도당은 180이래요. 그죠? 자, 그럼 얘를 18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지? 나눠주면은 2분의 1몰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개수비와 몰수비가 같음을 이용해 얘가 하나가 1몰이 한 개 있으면 얘가 6개 만들어진 개수비가 1대 6이네요. 자, 그러면은 6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6배. 그죠? 6배 해주니까 3몰만큼이 반응을 해야지 포도당이 2분의 1몰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럼 3몰의 부피를 물어보는 거니까 22.4L 곱해주면 몇이 나와요? 326, 3, 4, 12 몇이야? 67.2L가 얻어지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총 몇 문제를 풀었나요? 6문제? 7문제 정도를 풀었죠. 그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를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다른 더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요. 화학 반응식과 그리고 양적 관계에 대해서 샅샅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거꾸로 교실 시간에는 이 내용을 확실히 복습해 오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